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7th of November 2021, Saturday. Now, 8:1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Telecom and SK Square. 지금 SK 텔레콤하고 SK 스퀘어가 이제 29일 날 새롭게 이제 분사돼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특집식으로 그렇게 좀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특집에서는 박정호 SK 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장자방인 박정호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왜냐하면 SK그룹의 이 전부 밑그림을 그린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분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SK텔레콤 주주 설명회에서, 예, 왜요? 콧물이 나와요? 예, 잠깐 휴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박정호 부회장이 주주한테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저는 그 영상을 보지 못했는데 그 느낌이 마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이 박정호 부회장이 이제 좀 주장을 하는 바가 이제 직접 좀 대표이사들이 소통을 해야 되고 발표해야 된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보통 이렇게 준비된 걸 그냥 읽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좀 직접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소액 주주들의 반응을 이끌어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좀 은퇴하고 소액 주주들하고 좀 갈등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전부 앞으로 SK텔레콤이나 SK스퀘어의 주가하고 반영이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들한테 뭔가 관심을 쏟아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런 소문들이 쫙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주가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 좀 웬만해선 잘 안 팔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업이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어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합병해서 SK 브로드밴드가 SK T브로드하고 합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료 가입자 수를 어느 정도 더 늘리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T 캠스라고, 이게 이제 삼성에서 하는 보안 시스템, 그게 뭔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업계 일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제 SK도 SK 쉴터스라고 해갖고 요 보안 부분이 또 앞으로 굉장히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굉장히 좀 강화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11번가를 분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그건 나갈 거예요. 링컨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링컨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11번가가 분사가 돼서 이렇게 또 이 스핀오프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사업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다른 더 중요한 회사의 메인 사업부와 같이 있을 때는 이게 계속 찬밥 취급을 받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완전히 분사를 시켜놔서 독립적으로 완전 하도록 하는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은 분사시키고 어떤 부분은 합칠까, 요런 부분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전편에서 그런 설명을 하나 드렸었잖아요. 합병을 할 때 70%가 실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실 기업의 문화나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면 그 기업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예를 드렸었는데, 손정희 회장이 야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를 크게 해서 큰 수익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손정희 회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교포 3세죠. 우리나라 말은 거의 못합니다. 3세라. 근데 손정희라는 이름은 지키고 있죠. 원래 개명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서 개명을 했다가 부인 이름을 성이 있고 이름을 손정희로 이렇게
바꿔갖고 그 이름을 부인 이름을 차용해서 써서 손정희라는 이름을 지킬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야후라는 걸 투자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 일본에서 제일 큰 컴퓨터 회사를 M&A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소프트뱅크 본사에서는 자금 당당 2, 4만을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손정희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의 최고 큰 컴퓨터 잡지 회사가 좋아서 인수를 했고 그 잡지사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IT 기업이 유망한지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게 메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금당당 인사를 파견하는 순간 아 우리 회사는 인수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동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일본 본사에서 다 내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임원진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에 있는 회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삼성이 많은 경우 M&A 실패하는 경우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을 인수를 해갖고 삼성의 문화를 인식한다고 하는데 그 기업은 그 기업 자체에 뛰어난 독창적인 문화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삼성에 물론 좋은 문화 코드도 있지만 약간 보수적이고 잘 안 움직이려는 그 문화를 인식을 하면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M&A가 어렵다는 겁니다. 장점은 잘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면서도 혁신적인 문화나 자기들의 독창성은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지금 그 박정호 부회장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가야 돼 갖고 요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장에서는 SK 브로드밴드하고 T 브로드밴드가 합병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 주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면서 어떤 기업의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특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 다음에 이제 AD캡스가 SK 쉴터스로 바뀌었다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요 편을 마무리를 짓고 저는 좀 이따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SK텔레콤하고 SK 스퀘어가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은 보일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물론 단기적인 출렁거림은 좀 있겠죠. 여러분이 충분하게 리서치를 하시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